지금 페루 중앙은행에서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9개월 만에 위조 지폐 적발 건수가 340% 폭증하며 시중 지폐 10장 중 1장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재정 적자 GDP 대비 4.8%, 정부는 장당 1센트, 사실상 공짜로 돈을 찍어주겠다는 계약을 들이밀었습니다. 약자는 예산에 쫓겼고 강자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계약의 조건이 돈을 찍는 틀 자체를 외국에 넘기는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한 중앙은행 책임자는 서명 대신 동결을 선택합니다. 과연 이 선택은 국가를 구한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세계의 계산을 뒤흔든 도박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선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보신 뒤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드리안 코바치입니다. 새벽 5시 30분, 리마 중앙은행 본관 6층 복도의 형광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건물은 비어 있었고 발소리는 제 것뿐이었죠. 제 책상 위엔 서류 17묶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페루 중앙은행 화폐 발행 총괄 책임자. 이 자리를 지킨 12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감정으로 판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리스크가 결정하고 저는 서명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보고서를 집어드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 빨간 글씨 한 줄이 종이를 찢듯 박혀 있었습니다. 위조 지폐 적발 건수 전년 대비 340% 증가.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340%.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623건, 올해 2741건. 증가가 아니라 폭발이었죠.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커피가 살짝 넘쳤어요. 저는 그걸 닦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적발 건수는 매달 계단처럼 올라갔고 7월 이후 선은 거의 수직에 가까웠습니다. 그래프 하단. 눈에 띄지 않게 붙은 작은 메모 한 줄. 기계 판독 없이는 진폐와 구별 불가. 그 순간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위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뢰 문제였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전 8시 화폐 발행 실무진 11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창밖으론 리마 시내 출근길 차량이 늘어서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위조 지폐 적발 건수는 2741건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굳어버린 것 같았죠. 재무 담당 카를로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총괄님 작년 같은 기간은 623건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건 증가가 아닙니다. 붕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스크린엔 현미경 사진이 떴습니다. 섬유 배열, 잉크 농도, 엠보싱 깊이, 모든 수치가 진짜 지폐와 오차 2% 이내. 보안 담당 루이사가 의자를 끌며 말했습니다. 이건 위조가 아닙니다. 잠깐의 정적, 또 하나의 발행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2번 두드렸습니다. 현재 시중 유통화폐 중 위조로 추정되는 비율은? 데이터 분석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소 8%, 최대 12%입니다. 12%. 지폐 10장 중 1장이 가짜라는 뜻이었죠. 그제야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내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발행 방식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루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판 관리 체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문장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화폐 발행 방식 전면 재검토 요청. 회의실 시계가 8시 47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리마 어딘가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위조 지폐를 받고 있을 겁니다. 모르는 채로, 믿는 채로.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화폐 발행 계약을 동결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면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12년간 유지되던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이제 페루 중앙은행은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선택에는 제 이름과 이 나라의 신뢰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재무부 회의실은 중앙은행보다 넓었지만 공기는 훨씬 무거웠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화폐 발행 동결 발표 이틀 만에 재무장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로 장관 에두아르도 산체스가 서류 뭉치를 밀어냈습니다. 코바치 총괄, 이게 뭡니까?
서류 표지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긴급 예산 절감한 화폐 발행 부문.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 단가 비교표가 있었습니다. 현행 계약 장당 12센트. 제한 계약 장당 1센트. 12대 1.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장관님, 이 단가는. 산체스가 말을 끊었습니다. 현실입니다. 코바치 총괄. 우리 예산으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페루 재정 적자 추이. 지난 3년간 계단식으로 상승한 선. 올해 적자가 국내 총생산 대비 4.8%입니다. 내년엔 6%를 넘을 겁니다. 산체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화폐 발행비만 연간 3,200만 달러. 이 계약으로 바꾸면 250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3,200만에서 250만. 제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장관님, 단가가 12분의 1이라는 건 어딘가에서 비용을 생략했다는 뜻입니다. 산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원판 관리를 계약 파트너에게 일임하는 조건입니다. 그 순간 등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원판 관리 일임. 그 말은 화폐를 찍는 틀 자체를 외부에 맡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계약서 6페이지. 작은 글씨로 박힌 조항 하나. 원판 보관 및 관리는 계약 파트너 책임하에 진행되며 발주국은 연간 감사 시에만 접근 가능. 연간 감사. 1년에 한 번. 그 사이 364일 동안은 발행량은 숫자가 아니라 추측이 됩니다. 장관님,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 계약은 화폐 발행이 아닙니다. 통제권 이양입니다. 산체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과장입니다. 총괄. 계약서엔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발주 수량 외 인쇄는 위법이며 위법이어도 적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박혔습니다. 원판이 저쪽에 있고 인쇄 설비도 저쪽에 있고 감사는 1년에 한 번이면 누가 수량을 초과했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산체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코바치 총괄, 당신은 화폐 발행 책임자입니다. 재정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책상 너머로 날아왔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화폐도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계약 파트너 정보란, 국가명, 기업명, 제한 조건. 모든 항목이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질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관님, 이 계약엔 함정이 있습니다. 산체스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함정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정치권도, 기획재정부도, 대통령실도 이미 합의했습니다. 그는 서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서명란이 3개 있었습니다. 재무장관 서명 완료. 기획재정부 장관 서명 완료. 중앙은행 화폐 발행 총괄 빈칸. 이틀 후 강요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그 전에 당신 서명이 필요합니다. 산체스는 펜을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코바치 총괄, 당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저는 펜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 시내 어딘가에선 지금도 누군가 위조 지폐를 건네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통과되면 그건 위조가 아니라 합법이 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서명할 수 없습니다. 산체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유를 대십시오.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공짜로 찍는 돈은 나중에 반드시 이자를 요구합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로 산체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틀입니다, 코바치. 이틀 안에 대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당신 이름도 함께 지워집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지금까지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틀, 48시간. 저는 중앙은행 6층 자료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후보국 파일 9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럽 4곳, 아시아 3곳, 북미 2곳. 손가락으로 파일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독일, 스위스, 미국. 이름만 다를 뿐 구조는 같았습니다. 인쇄는 막기대, 통제는 넘기는 방식.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리마 시내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산체스가 준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39시간.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때 마지막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 작은 글씨. 한국 KOMSCO 한국조폐공사. 저는 그 파일을 처음엔 건너뛰려 했습니다. 후발국. 생소한 이름.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생산 공정 흐름도. 원료 채취 펄프 제조 용지 생산 잉크 제조 인쇄 검수. 모든 단계 옆에 같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체 시설. 저는 흐름도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원료. 자체. 펄프. 자체. 잉크. 자체. 인쇄. 자체. 외부 접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폐 제조는 글로벌 분업이 기본입니다. 원료는 북유럽, 펄프는 독일, 잉크는 스위스. 효율을 위해서죠. 그런데 이 구조는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걸 한 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원판 관리 항목. 원판 생성, 보관, 폐기 전 과정 발주국 직접 통제 가능. 계약 파트너는 원판 접근권 없음. 제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계약 파트너는 원판 접근권 없음. 그 말은 인쇄를 맡긴 쪽이 틀을 만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설비를 자체 보유하면 투자비가 수십 배. 원판을 넘기면 수익 구조 붕괴. 경제 논리로는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효율을 버리고 통제를 선택한 구조였습니다. 원료를 사오면 추적되고 잉크를 받으면 배합이 세고 인쇄를 맡기면 원판이 복제됩니다. 이 구조는 그 모든 지점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제자문팀 연결해주세요. 엘레나 파크 박사님.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 끝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크입니다. 박사님, 코바치입니다. 한국 화폐 제조 시스템 실제로 작동합니까? 잠시 정적. 엘레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느리고 비쌉니다. 하지만 제가 본 구조 중 가장 안전합니다. 왜 안전합니까? 새지 않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남은 시간은 38시간. 책상 위 파일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독일, 스위스, 미국. 모두 기술력은 검증됐습니다. 속도도 빠릅니다. 가격도 협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판은 넘겨야 합니다. 한국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생산 속도 타국 대비 느림. 단가 타국 대비 높음. 검증 사례 제한적. 모든 지표가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원판 통제권 발주국 완전 보유. 저는 한국 파일을 맨 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줄을 적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 요청 한국 포함. 창밖 리마 불빛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한 의심이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는 3일 후 시작됐습니다. 중앙은행 지하 2층 보안문서 검증센터. 형광등 불빛 아래 흰색 테이블 5개가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샘플이 놓였습니다. 독일, 스위스,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 저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엘레나 파크가 제 옆에 있었고 기술 검증팀 6명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부터 시작합니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반복 접기 테스트. 각 샘플을 5천에 접었다 펼칩니다. 5천에. 저는 숫자를 대내었습니다. 일반인이 지폐를 접는 횟수는 평균 200회에서 300회. 5천에는 실제 유통 환경의 16배였습니다.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금속 집게가 지폐를 집어 정확히 2등분 지점에서 접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다시 접었습니다. 10회, 100회, 500회. 모니터엔 실시간 그래프가 떴습니다. 세로축 섬유 강도 유지율, 가로축 접기 횟수. 처음 1000회까지는 모든 샘플이 9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2000회. 독일 샘플 그래프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87%. 3000회. 스위스 그래프가 흔들렸습니다. 84%. 미국 샘플도 떨어졌습니다. 81%. 4000회. 영국 그래프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78%.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샘플. 그래프는 여전히 직선이었습니다. 92%. 5000회 종료. 기계가 멈췄습니다. 엘레나가 샘플들을 집었습니다. 독일 접힌 부분 미세하게 갈라짐. 스위스 표면 코팅 일부 벗겨짐. 미국 섬유 배열 흐트러짐. 영국 접힌 선 부분 색 바램. 한국. 엘레나가 샘플을 들어 형광등에 비쳤습니다. 접힌 자국은 있었지만 섬유는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테스트. 엘레나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습도 테스트. 습도 95%, 72시간 노출. 72시간. 사흘. 페루 우기 평균 습도가 85%에서 90%. 이 테스트는
우기 석 달을 압축한 것이었습니다. 샘플들이 밀폐 챔버에 들어갔습니다. 습도계가 올라갔습니다. 60%, 70%, 80%, 90%, 95%. 챔버 안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72시간. 그동안 저는 실험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 모니터엔 샘플들의 수분 흡수율이 표시됐습니다. 독일 12%, 스위스 14%, 미국 16%, 영국 18%, 한국 7%. 엘레나가 메모를 적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수분 흡수율이 다시 올랐습니다. 독일 24%, 스위스 27%, 미국 31%, 영국 35%, 한국 11%.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72시간 종료. 챔버 문이 열렸습니다. 엘레나가 샘플을 꺼냈습니다. 독일 가장자리 약간 말림. 스위스 표면 촉감 변화. 미국 잉크 번짐 흔적. 영국 지폐 전체 휘어짐. 한국. 엘레나가 샘플을 펼쳤습니다.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샘플을 받아들었습니다. 촉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엘레나가 새 챔버를 열었습니다. 자외선 노출. 72시간 인공 태양광. 페루는 적도에 가깝습니다. 자외선 강도가 높습니다. 이 테스트는 햇빛에 석 달 노출된 지폐를 재현했습니다. 샘플들이 자외선 램프 아래 놓였습니다. 빛이 켜졌습니다. 저는 눈을 가렸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첫날. 색상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잉크색 약간 바램. 스위스 보안 요소 색 변화. 미국 전체적으로 색 밝아짐. 영국 배경 무늬 흐려짐. 한국.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변화가 가속됐습니다. 독일 숫자 인쇄 부분 뚜렷하게 바램. 스위스 보안 선 색상 30% 손실. 미국 초상화 윤곽 흐려짐. 영국 배경 무늬 거의 사라짐. 한국.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셋째 날 저녁. 72시간 종료. 램프가 꺼졌습니다. 엘레나가 샘플을 꺼냈습니다. 독일 원본 대비 색상 60% 수준. 스위스 보안 요소 판독 어려움. 미국 초상화 식별 가능하나 선명도 저하. 영국 전체적으로 퇴색. 한국. 엘레나가 샘플을 형광등 아래 놓았습니다. 저는 원본 샘플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테스트 샘플과 원본. 차이가 없었습니다. 엘레나가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미세 섬유를 확인했습니다. 잉크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보안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총괄님. 엘레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엘레나를 봤습니다. 그럼 뭡니까? 엘레나가 한국 샘플을 들어 올렸습니다. 집착입니다. 그 말이 실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5천의 접기 한국만 90% 이상 유지. 95% 습도 한국만 11% 흡수. 72시간 자외선 한국만 변화 없음. 세계 그래프. 한국 선만 끝까지 직선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집착.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기술은 측정 가능합니다. 비교 가능합니다. 모방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얼마나 끝까지. 그건 숫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5개 샘플을 봤습니다. 독일, 스위스, 미국, 영국. 모두 훌륭했습니다. 모두 검증됐습니다. 모두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엘레나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차이가 실제 유통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엘레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총괄님, 지폐 수명이 2배 늘어나면 발행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위조 방지 요소가 72시간 자외선에도 유지되면 위조범이 재현할 수 없습니다. 습도 테스트를 버티면 우기에도 ATM 고장률이 떨어집니다. 엘레나가 한국 샘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화폐가 아닙니다. 이건 위조를 포기하게 만드는 화폐입니다. 저는 샘플을 집었습니다. 5천에 접혔지만 멀쩡한 종이. 95% 습도에도 변형 없는 섬유. 72시간 자외선에도 바래지 않는 잉크.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제 판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 결과 보고서가 나온 다음 날, 저는 다시 재무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관 산체스 맞은편 테이블엔 기획재정부 차관 2명,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외교부 국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6명. 저를 제외하면 5명. 산체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코바치 총괄, 강요회의 최종 안건 상정 전에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 결과 한국 샘플이 우수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산체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화폐 발행은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크린에 표가 떴습니다. 국가별 비교표. 단가 독일 9센트, 스위스 8센트, 미국 7센트, 한국 15센트. 납기 독일 3개월, 스위스 4개월, 미국 2개월, 한국 6개월. 외교관계 독일 우호, 스위스 중립, 미국 동맹, 한국 신생. 기획재정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총괄님, 한국은 모든 항목에서 불리합니다. 단가는 2배 이상, 납기는 3배, 외교관계는 검증 필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물량 대응 능력도 의문입니다. 페루가 필요로 하는 연간 발행량은 15억 장입니다. 한국이 과연 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실장님, 한국은 연간 20억 장 이상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생산 능력과 공급 안정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한국 내부 사정으로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화폐 발행 전체가 마비됩니다. 산체스가 펜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그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산입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현행 계약저가 계약 연간 1,500만 달러. 한국 계약 예상 연간 2,250만 달러. 차이 750만 달러. 산체스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코바치 총괄, 750만 달러입니다.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교육 예산에서 깎습니까? 의료 예산에서 깎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에서 깎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산체스를 똑바로 봤습니다. 장관님, 예산 절감이 목표라면 저가 계약이 맞습니다. 산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 계약엔 원판 통제권이 없습니다. 산체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총괄, 그 이야기는 이미 들었습니다. 원판 관리 조항은 협상 가능합니다. 협상 불가능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박혔습니다. 장관님, 저가 계약 파트너들이 왜 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산체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원판을 보유하면 언제든 추가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엔 연간 15억 장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20억 장을 찍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5억 장. 그 차액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유통되는지 전혀 추적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총괄님, 그건 지나친 우려입니다. 계약서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처벌은 적발 이유입니다. 저는 차관을 받습니다. 적발할 방법이 없으면 처벌도 없습니다. 그리고 5억 장이 시중에 풀린 후엔 처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화폐 신뢰는 무너진 뒤니까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총괄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정치적 압박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은 위조 지폐 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걸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비싸더라도, 느리더라도, 검증이 부족하더라도 원판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파트너. 그게 한국입니다. 산체스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코바치 총괄, 귀하는 화폐 발행 책임자로서 기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정치와 경제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강요회의에서 최종 투표합니다. 한국 안건도 상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통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산체스가 멈춰섰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그래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위조 지폐 적발 건수 추이. 작년 623건. 올해 2741건. 그리고 예측선. 내년 7000건 예상. 후년 2만 건 돌파 가능. 장관님, 이 그래프가 현실입니다. 저가 계약으로 예산 750만 달러를 아끼면 3년 후 페루 화폐 신뢰도는 바닥을 칩니다. 그때 드는 비용은 750만 달러가 아닙니다. 화폐 전면 교체 최소 5천만 달러. 경제 신뢰 회복 비용 측정 불가.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측정 불가.
저는 그래프를 산체스에게 밀었습니다. 더 찍는 순간 그건 위조가 아니라 국가 파산입니다. 산체스는 그래프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봤습니다. 코바치 총괄, 귀하의 입장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강요회의 결과는 귀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후 3시. 회의 참관 가능합니다. 오고 싶으면 오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들, 비교표, 예산안, 그래프, 모든 숫자가 한국 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위조지폐 적발 추이 그래프만은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45분. 강요회의까지 3시간 15분.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50만 대 5천만. 단기 절감 대 장기 파산. 예산 대 신뢰.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투표에서 질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의견은 바꾸지 않을 겁니다. 강요회의는 예상대로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 7대2. 한국 안건 부결. 저가 계약 통과. 오후 5시 저는 중앙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레나 파크의 필체. 총괄님 제안이 있습니다. 통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사님. 총괄님 투표 결과 들었습니다. 엘레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예상하셨죠? 예상했습니다. 그럼 제 제안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현장 실증 테스트입니다. 엘레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실험실과 현장은 다릅니다. 안데스 고원. 해발 4,000m. 습도 90%. 야외 노출 30일. 거기서 버틴 화폐만 페루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박사님, 강요회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현장 테스트를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뀝니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총괄님, 정치인들은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안데스에서 화폐가 무너지는 걸 보면 저가 계약을 다시 생각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리마 시내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새벽 6시. 쿠스코행 비행기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7시 40분. 출발까지 10시간 20분. 동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엘레나와 함께 쿠스코 공항에 내렸습니다. 해발 3,400m. 공항을 나서는 순간 숨이 가빠졌습니다. 산소 농도가 리마보다 30% 낮았습니다. 엘레나가 차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120km. 테스트 지점까지 4시간 걸립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산길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창밖으로 보이는 고도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3,600m, 3,800m, 4,000m.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풀도 나무도 건물도 돌과 흙뿐이었습니다. 엘레나가 장비를 꺼냈습니다. 습도계, 온도계, 자외선 측정기, 그리고 샘플 5세트, 5개 투명 케이스, 각각 독일, 스위스, 미국, 영국, 한국 샘플이 들어있었습니다. 케이스를 여기 고정합니다. 엘레나가 바위에 케이스를 묶었습니다. 야외 노출, 자외선 직접 조사, 밤엔 영하 10도, 낮엔 영상 25도, 습도는 아침 90%, 오후 40%, 30일간 반복입니다. 저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안에 5장의 지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확인합니까? 아닙니다. 엘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너무 자주 열면 조건이 달라집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30일. 720시간. 그동안 이 지폐들은 해발 4,000m에서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총괄님.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남아서 매일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일주일 후 첫 점검 때 오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남겠습니다. 엘레나가 저를 봤습니다. 총괄님, 여긴 해발 4,000m입니다. 숙소는 텐트고 물은 제한적이며 전기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케이스를 다시 봤습니다. 제가 결정한 테스트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첫날 밤, 텐트 안 온도가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침낭 속에서도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천막을 두들겼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3일째, 아침 습도 92%, 케이스 안쪽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샘플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오후, 습도가 38%로 떨어졌습니다. 물방울이 증발했습니다. 7일째, 첫 점검. 엘레나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샘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독일 가장자리 약간 변색, 스위스 표면 거칠어짐, 미국 미세한 갈라짐 시작, 영국 전체적으로 색 바램, 한국. 엘레나가 샘플을 들어 햇빛에 비쳤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합니다. 엘레나가 샘플을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14일째, 두 번째 점검. 독일 변색 심화, 접힌 부분 약해짐, 스위스 표면 코팅 벗겨짐 시작, 미국 갈라짐 확대, 섬유 보임, 영국 숫자 부분 읽기 어려움, 한국.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21일째, 세 번째 점검. 독일 가장자리 찢어짐, 스위스 보안 요소 손상, 미국 반으로 접으면 찢어질 것 같음, 영국 형태 유지 어려움, 한국. 엘레나가 샘플을 접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다시 접었습니다. 10회, 100회, 1000회. 섬유는 버텼습니다. 28일째, 네 번째 점검. 독일 일부 찢어짐, 스위스 보안선 분리, 미국 두 조각으로 나뉠 위기, 영국 화폐 기능 상실, 한국. 엘레나가 샘플을 구겼습니다. 펼쳤습니다. 형태가 돌아왔습니다. 31일째, 마지막 점검. 엘레나가 5개 샘플을 바위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독일 찢어진 부분 확대 사용 불가, 스위스 보안 요소 거의 소실, 위조 판별 불가, 미국 완전히 두 조각 화폐 아님, 영국 형태만 남음 기능 전무, 한국. 저는 샘플을 집었습니다. 31일, 720시간, 해발 4000m, 습도 40에서 90, 온도 영하 10도에서 영상 25도, 자외선 직접 노출. 이 모든 조건을 버텼습니다.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총괄님, 저는 엘레나를 봤습니다. 자연은 계약서를 읽지 않습니다. 결과만 남깁니다. 저는 한국 샘플을 햇빛에 들어 올렸습니다. 섬유 배열, 잉크 색상, 보안 요소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샘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리마로 돌아갑니다.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재무부에 보고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체스 장관에게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해발 4000m 바위 위엔 빈 케이스 4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엔 살아남은 샘플 하나가 있었습니다. 리마로 돌아온 다음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단 4글자. 현장 실증 결과. 본문은 더 짧았습니다. 테스트 조건 해발 4000m, 습도 40에서 90%, 온도 영하 10도에서 영상 25도, 31일간 야외 노출. 결과 독일 샘플 사용 불가, 스위스 샘플 위조. 판별 불가, 미국 샘플 완전 파손, 영국 샘플 기능 상실, 한국 샘플 유지. 결론 한국 샘플만 페루 환경에서 작동 가능. 저는 형용사를 전부 지웠습니다. 우수한, 뛰어난, 탁월한. 그런 단어는 필요 없었습니다. 숫자와 사실만 남겼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 서명란.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페루 중앙은행 화폐 발행 총괄 책임자 아드리안 코바치. 12년간 이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무거운 서명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재무부로 향했습니다. 산체스 장관 비서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총괄님, 장관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한국 샘플이 느껴졌습니다. 31일을 버틴 종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4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산체스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코바치 총괄, 무슨 일입니까? 저는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현장 실증 테스트 결과입니다. 산체스는 보고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총괄, 강요회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가 계약은 통과됐고 다음 주 월요일 최종 서명합니다. 서명 전에 보셔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산체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체스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장. 테스트 조건. 두 번째 장. 결과 비교표.
세 번째 장. 사진. 안데스 고원 바위 위에 놓인 5개 샘플. 산체스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독일 샘플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스위스 샘플은 보안선이 분리됐습니다. 미국 샘플은 2조각이었습니다. 영국 샘플은 형태만 남았습니다. 한국 샘플. 온전했습니다. 산체스가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조건입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조건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샘플을 꺼냈습니다. 한국 샘플.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산체스가 샘플을 집었습니다. 형광등에 비쳤습니다. 접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구겼습니다. 펼쳤습니다. 섬유는 돌아왔습니다. 산체스가 샘플을 내려놓았습니다. 총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결과를 강요회의에 다시 상정하면 정치적 파장이 큽니다. 이미 저가 계약 통과를 발표했고 언론도 보도했으며 계약 파트너와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제출하겠습니까? 저는 테이블 위 샘플을 봤습니다. 장관님, 정치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화폐는 제 책임입니다. 이 샘플이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페루 환경에서 작동하는 화폐는 지금 단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산체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 계약은 연간 750만 달러 더 듭니다. 장관님,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집회 수명이 2배 늘어나면 발행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안데스 테스트 결과 한국 샘플 예상 수명은 타국 대비 3배 이상입니다. 3배 수명이면 장기적으론 비용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저는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연간 750만 달러 추가 비용. 하지만 3년 주기 재발행이 9년 주기로 늘어나면 3년마다 2250만 달러 절감. 순이익 1500만 달러입니다. 산체스가 계산서를 봤습니다. 숫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총괄, 귀하는 정말 포기를 모르는군요. 포기가 아닙니다. 저는 샘플을 다시 집었습니다. 책임입니다. 제가 서명하는 순간 이 나라 모든 화폐에 제 이름이 걸립니다. 그 이름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약속하는 겁니다. 저가 계약엔 그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산체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코바치 총괄. 예. 만약 제가 이 보고서를 강요회의에 상정하고 한국 계약이 최종 통과되면 귀하는 그 계약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납기 지연 없이, 품질 문제 없이 10년, 20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산체스를 똑바로 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미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샘플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31일간 해발 4000m에서 버틴 화폐는 10년도 버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위험을 배제한 결정입니다. 산체스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 긴급 강요회의 소집. 내일 오전 10시. 안건 화폐 발행 계약 재검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산체스가 저를 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보고서로 설명하십시오.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실패하면 저가 계약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게 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주머니 속 샘플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31일을 버틴 증거. 내일 그 증거로 마지막 싸움을 할 겁니다. 저는 중앙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내일 발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12장. 형용사 없이, 감정 없이, 오직 숫자와 사실만 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문장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화폐는 예산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31일 생존. 한국.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마지막 기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리마 시내 불빛이 오늘따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긴급 강요회의. 저는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손엔 보고서와 샘플. 주머니엔 USB. 슬라이드 1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엔 1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산체스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외교부 국장, 경제부 차관, 그리고 6명의 강요. 저를 제외하면 11명. 산체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코바치 총괄,
안데스 현장 실증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저는 USB를 꽂았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현장 실증 테스트 안데스 고원. 두 번째 슬라이드. 테스트 조건. 해발 4000m. 습도 40에서 90%. 온도 영하 10도에서 영상 25도. 31일 야외 노출. 세 번째 슬라이드. 참가 샘플. 독일, 스위스, 미국, 영국, 한국. 네 번째 슬라이드. 7일째 결과. 독일 변색 시작. 스위스 표면 손상. 미국 갈라짐 발생. 영국 색 바램. 한국 변화 없음. 다섯 번째 슬라이드. 14일째 결과. 독일 변색 심화. 스위스 코팅 벗겨짐. 미국 갈라짐 확대. 영국 숫자 판독 어려움. 한국 변화 없음. 여섯 번째 슬라이드. 21일째 결과. 독일 가장자리 찢어짐. 스위스 보안 요소 손상. 미국 반으로 접으면 파손 위험. 영국 형태 유지 어려움. 한국 변화 없음. 일곱 번째 슬라이드. 31일째 최종 결과. 독일 사용 불가. 스위스 위조 판별 불가. 미국 완전 파손. 영국 기능 상실. 한국 정상 유지. 여덟 번째 슬라이드. 사진. 안데스 바위 위 5개 샘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홉 번째 슬라이드. 수명 비교. 타국 평균 2년. 한국 6년 이상 예상. 열 번째 슬라이드. 비용 분석. 단기 1년 한국 750만 달러 추가. 중기 3년 한국 250만 달러 절감. 장기 9년 한국 1,500만 달러 절감. 11번째 슬라이드. 위조 방지 효과. 타국 31일 후 보안 요소 손상으로 위조 판별 곤란. 한국 31일 후에도 보안 요소 완전 유지. 12번째 슬라이드. 31일 생존. 한국. 저는 USB를 뺐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샘플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샘플을 집었습니다. 형광등에 비쳤습니다. 접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옆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샘플이 회의실을 돌았습니다. 11명 모두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물었습니다. 총괄님, 이 한 장의 샘플로 전체 계약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한 5개 샘플 중 오직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페루 환경은 안데스 고원과 같습니다. 해발 고도, 습도 변화, 온도 변화, 강한 자외선.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화폐는 지금 하나뿐입니다. 외교부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총괄님, 외교관계, 공급 안정성, 정치적 고려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저는 국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려는 화폐가 작동한다는 전제 위에서 가능합니다. 작동하지 않는 화폐로 아무리 좋은 외교관계를 맺어도 소용없습니다. 산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안건 저가 계약 폐기, 한국 계약 추진.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산체스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1명. 기획재정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2명. 경제부 차관. 3명.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4명. 외교부 국장. 5명. 그리고 강요 6명 중 4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9명. 과반을 넘었습니다. 산체스가 선언했습니다. 안건 통과. 저가 계약 폐기. 한국과 화폐 발행 계약 추진을 결정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엘레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 들었습니다. 총괄님. 고맙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엘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괄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리마 시내가 보였습니다. 3개월 후 페루와 한국의 첫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 기간 10년. 연간 발행량 15억 장. 원판 통제권 페루 중앙은행 완전 보유.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첫 화폐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검수실에서 샘플을 받았습니다. 손에 들어 형광등에 비쳤습니다. 섬유 배열 정상. 잉크 농도 정상. 보안 요소 정상. 접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안데스에서 본 그 샘플과 같았습니다. 1년 후 위조 지폐 적발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68% 감소. 2,741건에서 874건으로 줄었습니다. 2년 후 다른 나라들이 페루를 찾아왔습니다.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위조 지폐를 줄였습니까? 저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화폐를 바꾼 게 아닙니다. 기준을 바꿨습니다. 3년 후, 페루 여권 발행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강요회의에서 저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총괄님, 여권도 화폐처럼 접근해야 합니까? 저는 안데스 샘플을 꺼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권은 화폐보다 더 중요합니다. 국민의 얼굴이니까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해 페루 여권 계약도 한국으로 결정됐습니다. 4년 후 신분증 발행 계약, 5년 후 운전면허증 계약, 모두 같은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31일 생존. 6년 후 저는 중앙은행 총재로 승진했습니다. 첫 업무는 화폐 발행 계약 갱신이었습니다. 10년 계약이 만료되기 4년 전 저는 미리 갱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투표가 필요 없었습니다. 강요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7년 후 국제화폐 발행 컨퍼런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됐습니다. 주제화폐 발행의 새로운 기준. 저는 단 한 장의 슬라이드만 준비했습니다. 31일 생존. 한국, 그리고 안데스 샘플 사진. 연설을 마치자 30여 개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페루는 왜 가격이 아니라 기준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7년 전 산체스 장관에게 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공짜로 찍는 돈은 나중에 반드시 이자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돈을 바꾼 게 아닙니다.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12개국이 페루를 벤치마크했습니다. 화폐뿐 아니라 여권, 신분증, 보안문서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안데스 샘플을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31일을 버틴 증거. 그 증거가 페루의 기준을 바꿨고 그 기준이 이 나라의 신뢰를 세웠습니다. 위조 지폐 적발률은 지금 전년 대비 92% 감소했습니다. 2741건에서 219건으로 거의 사라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리마 시내 어딘가에선 지금도 누군가 화폐를 건네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그 화폐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으니까요. 그 믿음이 숫자가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7년 전 안데스에서 배웠습니다. 자연은 계약서를 읽지 않습니다. 결과만 남깁니다. 그리고 페루는 그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공짜를 선택한 나라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선택한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